안녕하세요, 여러분. 2차 지필평가 대비로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시험 직전에 지금 3회 정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결석 등으로 인해서 못 들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해설 영상 따로 녹화해서 업로드합니다.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꼭 풀어보시고 실제 시험과 동형의 문제, 그 다음에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1회 문제를 빠르게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살펴봅시다. 자, 1번 보시면 제시문에 길가메시여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요,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밤낮으로 춤추며 즐겨라 라는 이런 문구들을 봤을 때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인 거 당연히 알 수 있고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강조하는 현세 중심 사상을 엿볼 수 있죠. 자, 즉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자, 1번은 각골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황허 문명 또는 중국 문명이겠죠. 네, 두 번째 보시면 태양신을 숭배했다. 태양령, 십진법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 보시면 이집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4번 같은 경우 자, 혈연적 통치체제인 봉건제를 실시한 거 뭐냐? 바로 중국의 주나라라고 얘기했었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런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현세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나고요.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서사시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자, 2번은 자, 기억에 시경, 서경, 백가서적을 불태운 참화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유생들을 생매장한 일을 실로 포악한 행위였다라고 나오죠. 자, 이게 바로 뭐냐? 자, 이게 바로 분서.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게 갱유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분서 갱유를 한 황제가 뭐냐? 디귿. 바로 진시황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1번. 기억은 분서 갱유를 의미하느냐? 이게 사실 좀 많이 치사한 문제인데 실제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은 없습니다. 그냥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는 갱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분서만 의미하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 항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자, 한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항우를 꺾은 유방이라는 인물이죠. 항고조 유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디귿 진시황인데, 자, 진시황은 진승 5광의 난으로 몰락하였는가? 아닌 거 아시죠? 진시황 다음에 이세 황제 시기. 이세 황제 시기에 진승 5광의 난이 발생해서 진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진시황 시기의 정답은 일단 4번인 거 아시죠? 자, 마지막 5번. 와신상담이 등장했던 그 배경이 된 시대는 언제냐? 바로 춘추 시대인 거 아시죠? 춘추 시대에 춘추 5패 있잖아요. 그 중에서 월구천, 오함령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위로 가시면 자, 3번 문제 너무 쉽죠? 보시면요. 칼린가를 정복하고요. 다르마에 따른 통치. 여기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마우리아 왕조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장려했다. 그래서 산치 대탑, 산치 수투파라고도 하죠. 자, 이런 걸 세운 왕이 누구냐? 바로 아소카 왕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 아소카 왕이 장려했던 불교가 상좌부 불교인 거 아시죠? 개인의 해탈을 강조합니다. 자, 나머지 2번 카니슈카는 쿠샨 왕조의 왕인 거 아시죠? 마하바라는 자이나교를 창시한 사람이고요. 찬드라급타는 마우리아 왕조를 연 사람이죠. 고타마 시타르타는 불교를 창시한 인물입니다. 쉽죠? 자, 4번 갑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건데, 자, 특히 이 문제는 키루스 대제,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1세의 공통점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시면요. 왕의 길을 건설한 건 누구냐? 바로 다리우스죠. 이건 공통점이 아니죠. 자, 그러면 니은,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였다. 자, 이거는 요 시기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디귿, 그리스 폴리스들과 전쟁을 하였다. 자, 근데 키루스 대제는 그런 적이 없죠. 요거는
다리우스랑 크세르크세스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답이 안 됩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공통점은요. 보통 정복지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쳤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5번 갑니다. 자, 5번. 자, 5번의 이 사료는요. 페리클레스가 발표한 겁니다. 자, 페리클레스가 발표한 건데 요 글의 핵심은요. 이 민주정이라는 포인트. 민주정이라는 걸 자랑하고 있죠. 특히 여기 보시면 이 시기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가난도 그런 길을 막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왜냐하면 페리클레스 시대에 수당제, 그 다음에 공직 추첨제 이런 거 실시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걸 왜 가난한 사람, 빈민한테도 허용을 해줬냐? 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특히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3단 노선의 그 노잡이 노꾼들이 보통 빈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없었으면 페르시아를 꺾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공을 인정해서 아테네에도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의도한 정답은 일단 라예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해설 때 얘기했지만 이 추도사가 이 페리클레스가 발표한 요 글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기 때문에 뭐 마도 가능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실제 시험에서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헷갈리는 건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얘기한 취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 빈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 페리클레스가 수당제나 추첨제를 하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6번 문제.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의 상을 아냐 했을 때 라티푼디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이 추진된다. 바로 이거 누가 개혁했느냐? 여러분 아시죠?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1번은 맞고요. 여러분 그라쿠스 형제 개혁은 귀족들의 반발을 많이 사서 결국 그라쿠스 형제 이렇게 살해당하거나 자결하게 됐죠.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고요. 자, 시민권 문제. 여러분 이 시민권 문제는 그라쿠스 형제 개혁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곡물법과 농지법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내용이죠. 형 그라쿠스가 농지법을 진행하다가 살해당했고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이제 농지법도 계승하고 곡물법을 좀 운영하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귀족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자결하고 말았죠. 이 곡물법 여기 보시면요. 이거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저가로 판매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순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삼두정치가 2개 나오는데요. 자, 가운데 카이사르가 있죠. 자, 카이사르가 있는 건 제1차 삼두정치. 가운데 옥타비아누스가 있는 건 제2차 삼두정치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삼두정치를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크라수스 먼저 이탈하고 결국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양자구도로 바뀌면서 이제 카이사르를 폼페이우스와 이제 원로원 중심의 귀족들이 좀 견제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카이사르가 독점을 했다가 암살당하고 그 이후에 카이사르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2차 삼정치 했지만 또 레피두스가 금방 또 이탈되고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간의 대결이 발생했던 거죠. 자, 그때 악티움 회전이라는 전쟁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크게 승리하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로 이제 그런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는요. 가가 먼저고요. 네, 다, 다음에 나고 마지막에 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자, 황제 교황주의를 지향했다라고 나오죠. 로마법 대장을 편찬했다.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립했다라고 한다면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자, 트라이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한 사람이고요. 하드리아누스는 그 이후에 방어 전략으로 이제 선회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테오도시우스 1세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을 자기 아들한테 이제 분할 상속함으로써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리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오현제 시기에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 양자 상속제를 끝낸 사람이죠.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에 프랑크 왕국에 대한 건데 프랑크 왕국은 메로빙고 왕조와 그다음에 가왕조, 바로 뭐냐? 카롤링고 왕조죠. 자,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자, 카롤린거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했을 때, 자, 일단 1번. 로마 일대의 땅을 교황한테 기증한 건 누구냐? 바로 카롤린거 왕조를 연 피핀 3세라는 인물이죠. 자, 그러니까 맞겠죠. 다음에 2번. 궁정학교를 설치해서 문예를 부흥시켰다. 그래서 이른바 카롤린거 르네상스라고 하죠. 바로 누구냐? 카롤루스 대제라는 인물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카롤린거 왕조입니다. 자, 3번. 교황의 지지를 바탕으로 교체된 왕조다. 자, 피핀 3세가 카롤린거 왕조를 열 때 교황이 지지를 해줬죠. 정당성을 부여해줍니다. 네, 3번 맞고요. 자, 국왕이 교황에게 서로 황제관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자, 여기 나오는 국왕, 바로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답이 아니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5번입니다. 자, 이 사람 누구냐? 바로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인물이죠. 마르텔입니다. 자, 카롤루스 마르텔은 피핀 3세의 아버지죠. 근데 이 시기까지는 메로빙고 왕조였고요. 이 카롤루스 마르텔 같은 궁제가 점점 힘을 갖고 가다가 피핀 3세 시기 가면 이제 아예 왕조로 교체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통 칼리프 우마이야.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여기는 아바시아 왕조죠. 아바스라고도 합니다. 아바시아 왕조다. 자, 그러면 이 아바시아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냐? 자,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자, 요거는 정통 칼리프 시대죠. 자, 세습을 통해서 칼리프의 지위를 계승한 거는 여러분 우마이야 왕조 이후에 계속 이어지죠. 자,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 발생한 건요, 우마이야 왕조 시기죠. 자, 그 다음에 민족차별 정책을 한 거는 우마이야인데 그걸 폐지한 거는 아바시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니을이 됩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내용도 내용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하엔리라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반지와 직책을 주는 서품을 쭉 보시면 가톨릭 교회에 반환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직자 서인권을 교회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보름스 협약이라는 건데요. 자, 이런 변화가 왜 생겼느냐? 바로 그 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교황이 상징적으로 이제 황제를 한번 누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번이죠. 자, 나머지 뭐 아비뇽의 유수, 그 다음에 교회 대분열, 그 다음에 아나니 사건, 그 다음에 뭐 인노켄티우스, 뭐 이런 거 다 보름스 협약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보시면요, 자, 3차 십자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3차 십자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냐 이겁니다. 자, 라틴 제국 수립하였다. 이거 몇 차입니까? 4차죠. 자, 콘스탄티노플 약탈을 해서 라틴 제국을 수립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4차겠죠. 자, 4개의 십자군 국가를 처음 수립한 건 뭐냐? 1차 십자군이겠죠. 자, 교황 우르바누 2세 또는 우르바누스 2세가 주창해서 시작된 건 1차 십자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인도 지역인데요, 이슬람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침입해 들어오는 수준이었어요. 근거지는 저쪽 서아시아 쪽에 있었겠죠. 근데 점점 인도 쪽으로 오더니 인도의 중심부인 델리라는 도시를 아예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델리 술탄 시대라고 보통 하죠. 자, 이 델리 술탄 시대를 연 첫 번째 왕조가 여러분 그 누구냐? 노예 왕조인 거 아시죠? 이 노예 왕조 하면 아이바크라는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요 정도 아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에프탈의 침략으로 쇠퇴한 건 뭐냐? 자, 이거는 굽타 왕조죠. 자, 간다라 양식의 불상이 유행한 건 언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쿠샨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만교가 민간신앙과 불교와 융합해서 다시 부흥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바로 굽타 왕조 시대죠. 자, 4번 보시면 아이바크가 나왔죠. 아이바크가 쿠투브 미나르라는 승전탑을 세웠다. 자, 이게 정답이겠죠. 자,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 같은 서사시, 산스크리트어로 된 이런 서사시가 유행한 거는 바로 굽타 왕조입니다. 이렇게 인도는 왕조별로 특징을 꼭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14번 가시면, 자, 술탄이 아이들을 선발해서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그 중에는 뭐 궁중 관리로 뽑거나 또는 왕실의 친위부대인 예니치를 뽑는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오스만 투르크죠. 바로 데브 시름의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스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라는 건데, 자, 1번 성상 파괴령은 어디서 했느냐?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죠. 자,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한 건 티무르입니다. 자, 이 앙카라 전투에서 티무르랑 오스만 제국이 한판 붙었었는데 이때는 티무르가 이겨서 오스만이 큰 위기를 겪었었죠. 자, 3번 콘스탄티노플 함락시켰다. 바로 요게 정답이죠. 자, 요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메흐메드 2세입니다. 아시겠죠? 몽골 제국의 부활을 주장한 것은 티무르고요. 자, 역참제도를 실시한 거, 그래서 동서문화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친 거, 몽골 제국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아젠쿠르 전투가 나왔습니다. 자, 아젠쿠르 전투는 백년 전쟁에서도 후기에 일어난 전투죠. 근데 아젠쿠르 전투 이후에 보시면요, 어떤 조약이 체결되었느냐? 바로 투르와 조약이 체결된 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위와 같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투르와 조약에서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이 영국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영국의 헨리 6세가 실제로 왕위 계승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세트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때 그 프랑스의 기존 세자인 샤를이 되게 위기에 처하죠. 이제 적대 세력한테 포위당하고 막 그랬는데, 이 잔다르크가 등장해서 오르레앙 공방전을 통해서 이 세자 샤르를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랭스라는 데로 진격해서 이 세자 샤르를 샤르 7세로 즉위시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3번은 왜 틀렸냐? 자, 플랜테전 왕조랑 발러 왕조 간의 전투는 뭐 크레시 전투 또는 푸아티 전투, 즉 백년전쟁의 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아젠쿠르 전투 같은 경우에는 플랜테전이 아니고 이때는 랭카스터에 헨리 5세가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자, 자크레난은 언제냐? 여러분 대체로 자크레난도 그 이전에 백년전쟁의 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14세기쯤이죠. 아젠쿠르는 15세기쯤에 일어났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5번. 자, 이거는 그때 얘기했지만 포르미니 전투라고 했죠. 이것도 완전 그 아젠쿠르 이후에 막판에 일어난 일이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논술형입니다. 자, 논술형 보시면요. 자, 여기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다섯 기둥은 알라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바로 이게 이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슬람의 성립병은 뭐냐? 자, 첫 번째, 아무래도 그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하고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대립하던 상황이니 기존의 교역료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체 교역로인 아라비아 반도 쪽에 교역로가 활성화됩니다. 자, 이러면서 점차 메카 같은 도시가 부흥을 하지만 거기서 생긴 어떤 경제적 부가 골고루 가지 않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기에 이 지역에도 이미 그리스도 교의 영향력이 이미 좀 크죠. 이미 큽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급속하게 팽창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교리상에 기본적으로 평등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평등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복지에 대한 정복지입니다. 막 써서 그래요. 정복지에 대한 관용 정책이겠죠. 그래서 세금 내면 그들의 관습을 인정해주고 아예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은 이제 세금 면제시켜주는 그런 식의 관용 정책이 이슬람교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보시면요. 자, 요거 1348년 수천 명씩 역병에 걸렸다. 자, 바로 이게 뭐냐? 바로 흑사병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흑사병이 중세 유럽에 미친 영향 두 가지가 뭐겠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통점은요.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인구가 크게 감소하다 보니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노동의 임금이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귀하니까요. 두 번째는 밥을 먹을 사람이 적어지니까요. 곡물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영주들이 영주 직영지를 직접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그냥, 왜냐면 그걸 운영하려면 노동자를 고용해야 되는데 임금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농민들한테 빌려주고요.
그 대가로 지대를 받죠. 근데 지대 중에서도 이 시기에는 곡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지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중세 농로가 거의 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주 같은 경우는 단순 지주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영주라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지주는 그냥 경제적인 관계만 맺는 거예요, 농민들하고. 그래서 그 파워가 좀 약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중세를 규정했던 장원제라는 제도가 무너지게 됐다라는 게 요 문제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회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2회 모의고사 해설해 줄게요.